네.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방향성을 세워야 하나 고민하게 하는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서 매도가 강한 속에서도 지금 코스닥은 930선 위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 필요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 모셨고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또 잘 달렸었던 SK하이닉스라든지 일부 반도체 쪽에서 잠시 좀 쉬니까 다른 쪽에서 나도 올라갈 거야 라고 외치는 쪽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엇박자를 타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같이 포용하면서 들고 가야 하는 것인지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두 분께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섹터별로 받아봤는데요. 전력 전선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등 굵직한 쪽 많습니다. 자, 김동공 차장님은 긍정이 2차 전지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전력 전선 쪽에 있어서는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의견이 달리 나타나고 있네요. 자, 먼저 그러면 저희는 김동국 차장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 중립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달려왔었던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그렇다고 연속성이 깨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 들어오고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저희는 읽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이 조금 힘든 네.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일단 좀 중립 의견을 좀 드렸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들이 일단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태가 좀 되고 있고 워낙 좀 많이 올라온 상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보유자의 관점들에서 보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신규 진입에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정도 의견들로 좀 봐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이제 뭐 말씀드렸던 이야기에 이제 반복이 되고 조금 강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AI 확대가 이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로 일단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이제 페어링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입니다라고 그동안 말씀드려왔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좀 변함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 찾아보면은 오히려 GPU가 병목이 아니라 전력이 일단 병목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오픈 AI에서도 이제 연방 정부의 매년 100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들을 추가로 만들어 달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된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공급 부족 사태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100기가와트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숫자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원전이 그냥 10여 기 정도 수준의 수십 기 정도 되는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미국에서는 일단 좀 전력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AI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이제 전력기기, 뭐 변압기 스위치 전력 케이블에 대한 증설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들은 일단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들에서는 일단 좀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것만큼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자제해야 된다는 관점들인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속 홀드 관점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GPU 26만 장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젠슨항과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GPU 26만 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돼 있는 이제 전력 수요들은 또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조금 중립 그리고 지속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관점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 전략을 좀 받아볼게요. 왜냐하면 이쪽 분야에서 우리 차장님께서 이전부터 탑픽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셨던 종목이 최근에 강한 종목들입니다. 산일전기와 또 효성중공업인데요. 사실 산일전기든 효성중공업이든 나쁘게 볼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도 팔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충분히 끌고 가자라는 시나리오에는 변함이 없겠네요. 네, 그래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팔고 산 다른 것도 사기도 지금 좀 애매한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지금 어떤 관점들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긍정에 대한 것들이 좀 박해지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왕 지금 이제 달리는 말에 타기 어려운 말에 지금 올라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매도 관점들은 내려놓는 것들이 맞다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홀드 관점들 가져가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목표 주가를
300까지 부른 증권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해줬던 거잖아요. 이계 분기가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실적들 자체가 네. 나빠지고 있는 전력기기가 사실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또 핵심이 좀 북미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도 초과 변압기 차단지 패키지로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서 대형 발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유럽 쪽도 최근 들어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 유럽 쪽 비중들이 좀 작습니다. 작은데 그 중에서 한 30% 수준까지 차지하고 있는 게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사내전기와 마찬가지 논리로 긍정적인 관점들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유하신 분들은 편안할 수 있지만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리 샀어야 된다는 소리구나, 괜히 팔았구나 등등 다양한 감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께서도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죠. 그럼 그 중요성에 있는 핵심 전력 전선은 꾸준히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오케이. 신규는 조금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정태근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대한전선이 오늘 또 난리가 났죠.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선 쪽에 있어서도 같이 달리는 걸로 우리는 시나리오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전력 기존 대장 관점으로도 진입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신지도 궁금해요. 사실 뭐 저도 긍정 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의견은 이제 차장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신규에 것 같아요. 있어서는 네. 이게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력 설비도 네. 그렇고 사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100만 원 목표 주가 나오고 300만 원 목표 주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손을 주고 쉽게 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긍정 얘기를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대한전선을 추천드렸지만은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좀 덜 오른 게 뭐가 있나 좀 찾다 보니까 일단 두 종목 정도 보여서 일단은 긍정 의견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대원전선 이제 LA 전력창 관련돼 가지고 일단 공급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력 설비 쪽 얘기하게 되면은 해외 쪽 말고 국내 쪽 얘기하게 되면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그동안 누누이 해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LS 마린 솔루션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그나마 덜 올랐고 그리고 모멘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LA 전력청 같은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좀 시간차를 두고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2030년도 이제 전력 일단 전력 생산을 하려면은 내년 초에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자 선정이 돼야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의 차질이 발생 안 되게 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LS 마린 솔루션 정도 일단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알고 그런 있습니다. 상황들인데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매수 말씀 못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이제 반도체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초과 변압기 3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정을 기다리자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매수 이제 가능 구간대가 오게 되면 말씀드릴 겁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방송이었나요? 11시 방송에서도 이제 전고점 바로 돌파할 때 그때가 전고점 돌파할 때가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력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업종은 무조건 좋습니다. 좋은 상황이고 단지 타이밍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상에 대한 문제는 일단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타이밍 좀 더 노려보자 네네. 의견으로. 사실 음봉 때 담아야지 생각하셨던 분들 음봉 없을 때 그냥 살 걸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시기적으로 그게 이미 지난 과거였다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저희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한전선은 말씀해 주셨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방향성은 좋다.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타이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필요한 것으로 두 분의 의견은 공통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강하죠? 2차 전지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인데 우리 김동국 차장님께서 유일한 긍정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 그럼 지금 어디 볼까요? 라고 한다면 그래도 2차 전지 유효합니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단독 뉴스가 있었긴 했습니다. 어제 삼성, SDI, 테슬라 ESS용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보도. 물론 논의 중이나 뭐 구체적인 확정사항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논의 중이라고?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어떻게 볼까요? 2차 전지가 일단 외국인이 뭔가를 파는 시장에서 우리는 2차 전지를 삼으로써 계속해서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지 진짜 2차 전지의 매력도로 볼지 두 가지 다일지 궁금하네요. 현재 시장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오르고 있는 업종들 네. 몇 가지들이 이제 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잠깐 쉴 때 뭐 조선주 한번 올라오고 방산주 한번 오고 원전 한번 올라오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축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것들이 2차 전지인 것 같은데요. 2차 전지가 살짝 쉬었다가 올라오는 타이밍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좀 2차 전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접근 가능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기술적으로 한번 좀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2차 전지에 대한 실적들이 기조적으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기차 캐즘 현상 이것들이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의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대부분의 매출이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의 전기차에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최근 들어서 ESS 성장 시장이 좀 급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상세를 좀 시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솔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20%대, 30%까지 이제 육박하는 ESS 매출들을 늘리면서 전기차에 대한 둔화를 메꾸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메꾸기 위한 시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같아요. 이 ESS 시장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ESS 시장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판이 아니라 중국 시장이 좀 가지고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을 보면 좀 판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제 중국산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관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미국은 중국 배터리 부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모습들을 나오고 있고 ESS는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 생산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세액공제 보너스를 주는 상태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북미 고객들,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의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이런 보너스 구조 관세들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중국산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지고 오히려 현지 생산 인증이 되는 한국계 쪽에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이 전기차의 둔화를 ESS 시장들이 상당 부분 좀 메꿔줄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2차 전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주도주 중에 한 축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가 쉴 때 혹은 다른 섹터들이 쉴 때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섹터의 순환매 범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될 시절이 아닌가라는 관점들로 긍정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차장님, 그 ESS가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멘텀? 생명력? 네.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실 ESS라는 모멘텀을 2차 전지에 적용시키기 전에는 서진 시스템이나 한중 NCS 같은 종목들이 그걸 대신해 줬잖아요. 지금은 약간 차별적으로 봐야 돼요? 그전에는 사실상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들은 메이저 자금들이 아니라 일순간의 자금의 쏠림에 의해서도 주가가 툭툭툭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최근의 모습들은 셀 업체들 위주로 지금 좀 움직이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양극재 소재단에서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 셀 업체들에 대한 시가총액이 작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높은 단계를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지수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시총 상위주의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움직임들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긍정의 기회로 특히나 셀 쪽에서 치고 가는 종목군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우린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투자에 있어서도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긍정의 의견 정리가 되네요.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바이오가 오늘 특히 코스닥 쪽에서 주름을 잡습니다. 그 중심에 비만 치료제까지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뭐 알테오젠이 신고가 같습니다로 모든 얘기가 다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이 너무 많이 못 갔다에 대한 의견이 시장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는 네네. 상황. 그러면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코스닥 지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거의 대부분 정고를 도전하거나 정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이제 신고가를 우리가 네. 앞두고 있는 상황처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 반도체가 신니까 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바이오가 올해 들어와서는 연속성 있게 못 가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때만큼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바이오가 금리나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데 바이오 말고도 좋은 섹터 너무 많다라는 거죠. 반도체, 오늘도 전력 설비 계속 달리고 있고, 반도체 오늘 좀 쉬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 네. 달렸고, 그리고 최근에 또 2차 전지도 강세지, 그리고 또 조선주, 최근에 또 8월 때는 조선주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안이 많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바이오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반도체가 시작하다 보니까 바이오가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연수성 있게 가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그러니까 바이오가 우우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멘텀은 각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바이오 쪽도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전력설비 이런 것도 다 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뭐 다른 섹터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D&D 파마텍 같은 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죠. 상황들이고 예. 그 속에서 이제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올릭스 같은 종목들 현재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G2G 바이오 같은 것들도 일단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차트 흐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올선을 돌파하고 오늘 21선까지 안착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그 베링거 인겔하임 이쪽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협약 체결이 있었잖아요. 요게 이제 공동 개발 계약 본계약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G2G 바이오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D&D 파마텍은 이제 무상증자 발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상증자 배당락 전까지 아마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30만 원이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G2G 같은 경우는 신규 관점이고 D&D 파마텍은 뭐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보리팩 이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알테오젠을 보게 되면 이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고점 1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신기적으로 이가캠 바이오 볼 수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에도 뭐 매수 의견 드렸지만은 일단 50만 원대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저항대가 됐었던 50만 원대를 오늘 시원하게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지난번에 LS 일렉트릭 정고점 돌파할 때 신규 매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만드는 구간들 속에서 또 이제 신규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가 가는 이유가 반도체가 쉬기 때문이라고 해서 약간 김을 팍 쉽게 해주시고 신규 관점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그러니까 바이오가 연속성 있게 예. 못 가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갔다 쉬었다를 계속 네. 반복하면서 가고 있다 보니까 롤링이. 다른 섹터 비해서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LS 일렉트릭 말씀드릴 때 네. 전고점이 돌파됐을 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고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코스피전 기대감 그거만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에서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가 그렇다고 포트에 안 놓을 것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볼까? 물론 신고가 가고 있는 쪽도 있지만 기회 있는 쪽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서 흐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언급해 주셨는데요. 추가 움직임은 계속해서 긍정으로 내려주고 계신다는 점도 같이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반도체도 열어보고자 하고요. 긍정과 중립 의견 나와 있습니다. 사실 김동공 차장님 어제 굉장했죠. 알테 SK하이닉스 짝짝꿍 앞자리 6으로 이제 향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차장님, 근데 사실 중립 의견을 주셨다라는 것 역시나 그 의미겠네요. 지금 신규 접근은 아닙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일 강하게 일단 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중에서라도 좀 따라잡자라는 의견들까지도 일단 좀 계속해서 좀 드려왔었는데, 2026년에 지금 주가보다 높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들어가는 것들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현재 지금 조정 없이 지금 거의 2달 이상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1차적인 조정세들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10%, 여기서 한 20% 나와도 사실상 이거 상승 추세 훼손되었다라고 좀 보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20% 정도 이제 물려버리게 된다. 그럼 그다음부터 정상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사실 저는 조금 고민되는 자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종목들을 좀 주로 매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SK 하이닉스 쪽에서 좀 매도량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들의 힘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성향성들을 볼 때 지속성들을 좀 가지고 오지는 못했었다라는 관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발 조정 정도는 일단 좀 우리가 무시하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인 좀 중립 스탠스를 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쭉 가져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의 스탠스를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문제는 없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구형 디램 가격들 7개월 연속 상승세인데, 이게 DDR4 8기가 기준으로 이제 지난 3월 달에 1.37달러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9달러대. 들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상 조금 좀 과장되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HBM 없어도 D램 가지고만 장사를 해도 충분히 호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HBM 시장은 여전히 좀 좋은 상태들 유지가 되고 있고,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들 나타나고 있죠. 그럼 HBM 시장에서 이제 D램 시장까지도 좀 돌아서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 진입하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나왔던 기사 중 하나가 TSMC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 가격들을 이제 최대 10%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TSMC 가격이 좀 비싸서 삼성전자 2위 업체인 삼성전자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많아질 여지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라는 그런 관점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수급이 약간 좀 크래셔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거기로 인한 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감들, 그래서 신규 매수 정도는 일단 좀 자제를 할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사실 두산전자가 있기 때문에 두산의 주가를 좀 우리 정태일 이사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100만 원 찍고 사실 다시 조금 숨고르고 있습니다. 황제주 등극 이후의 움직임 어떻게 볼까요? 또 증권가 리포트는 여전히 두산전자는 좋다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황제주 진입했던 종목들이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최근에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니까 그쪽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그쪽 같은 경우도 황제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정체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좀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꺾인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요 가격 부분들에서 좀 정치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가를 이미 뭐 달성을 했었죠. 그 이후의 움직임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탑픽을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김동국 차장님께 여쭐게요. 오늘 되게 고르기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KB금융으로 챙겨주셨어요. 네, 아까 이제 뭐 반도체나 전력기기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들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도체가 쉴 때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용어가 형성되고 있는 섹터들에서 많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뭐 조방원 그리고 뭐 금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융주들 역시도 최근에 살짝 좀 옆으로 횡보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재차 지금 돌파하는 시그널들이 오늘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관점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3분기에 순이익이 KB금융 기준 이제 5조가 이제 넘어서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뚜렷하게 늘었고 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주하는 속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분기 배당 인상한다.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정권과도 일단 상징 맞는 정책적 스탠스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익까지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긍정적인 관점들로 매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좀 은행주에 서려 있는데 그 가운데 KB금융 쪽에서는 또 적극적인 앞으로 액션을 또 기대할 수 있다고 하죠. KB금융 탑픽으로 저희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좀 하나 받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예, KNR 시스템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네. 이게 KNR 시스템이 일단 매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제 손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떠나간 버스. 네, 이게 2만 원 돌파하기 전에 제가 다 판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좀 머쓱한 상황이 좀 돼버린 건 사실인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매도 말씀드린 거,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혹시라도 뭐 의견이 필요하시다면은, 요 종목이 지금 5일선 타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일선만 지켜주게 되면 계속 유지한다. 대신에 반대로 보게 되면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 진행한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추세를 또 믿어야겠네요. 자, 이어서 정태근 이사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또 다른 종목에서 또 보자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렌시스. 오랜만이네요. 예. 일멘시스였는데 옛날에. 네. 그렇죠. 로봇에 대한 네. 전망이 참 제가 틀려버리게 되면서 조금 그런데 일단 로봇이 일단 반도체하고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하고 로봇이 좀 조정받는 게 네. 제가 볼 땐 트럼프 노이즈 같거든요. 블랙을 안 준다 이 얘기 있는데 또 나중에 얘기가 또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제 블랙엘 노이즈는 일단 일시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어쨌든 뭐 계속 갈 거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난 9월 달부터 어쨌든 반도체 그 로봇이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로봇이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속에서 일단 아시겠지만 깐부 해동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AI 쪽으로 이제 협력을 이제 강화를 해 나가게 될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로봇 관련 이슈에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 쪽으로 한번 볼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로봇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이렌시스가 급등했던 이력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쪽으로 감속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의 어떤 로봇 이슈가 좀 강화되게 되면은 일단 추가 상승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7,300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5,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장세에서 좀 소외받았던 이렌시스가 이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살펴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